이 선생님 제보 한국 판타지 아이템 사전.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한국의 설화 속에 등장하는 판타지 아이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풍성하게 3가지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운수병. 옛날 조왕에게는 월지라는 아름다운 애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개와 흑운이 일어나더니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용인 지룡이 나타나 월지를 납치해 갔습니다. 이에 조왕의 소자인 맹렬이 할아버지의 애첩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웬 도사로부터 지룡이 지하동굴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맹렬은 밧줄과 광주리를 만들어 혼자 석굴로 내려가 독을 바른 화살을 쏘아 지룡을 죽여버립니다. 지룡의 궁궐을 조사해보니 2명의 여인이 더 있었는데 한 명은 서양국의 왕희와 안남국의 공주로 그녀들 역시 지룡에게 잡혀온 것이었습니다. 맹렬은 그녀들을 광주리에 태워 먼저 밖으로 내보냈는데 부하들이 공을 독차지하기 위해 맹렬을 내버려 두고 광주리와 밧줄을 굴 속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궁에 돌아가자 월지가 조왕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고 부하들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홀로 동굴 속에 남은 맹렬에게 호련히 한 아이가 작은 배를 타고 찾아왔고 그를 용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용왕은 맹렬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그가 죽인 지룡은 남의 용왕의 관할지를 계속 침탈하던 골칫거리였다며 그 답례로 맹렬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용왕의 딸과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나 고향이 생각난 맹렬은 육지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떠난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 하나를 선물로 줄 것이니 그때 운수병을 달라고 했습니다. 운수병은 운수낭자라는 천지조화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미녀가 살고 있는데 이 운수병을 가진 자가 그녀를 불러내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주의 도움으로 운수병을 얻은 맹렬은 인간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양국의 왕위는 맹렬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맹렬의 생환 소식에 왕에게 청하여 맹렬을 초대했고 의남매를 맺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를 즐긴 맹렬은 배를 타고 동정호를 지나다가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운수병에서 운수낭자를 불러내어 음식과 술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운수낭자가 도수를 부려 한 상 가득 차려주었고 산의 진미와 술을 마신 맹렬은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배 주인은 이 운수병이 탐나 맹렬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강 속에 던져버리고 운수병을 훔쳐 안남국으로 달아났습니다. 배 주인은 운수병의 힘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천하 거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안남국의 왕은 배 주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고 들었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물음에 배 주인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고 안남국의 왕은 보물이 탐나 배 주인이 가지고 있던 운수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배 주인과 안남국 왕의 말을 엿듣게 된 안남국의 공주는 배 주인이 자신을 구해준 맹렬을 죽이고 운수병을 빼앗았다는 것을 눈치채었고 아버지가 빼앗은 그 운수병을 몰래 가져가 운수낭자를 불러내어 죽은 맹렬을 데려와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안남국의 공주는 살아난 맹렬과 의남매를 맺었고 아버지에게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치룡으로부터 저를 구해준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래, 내 귀인을 몰라보았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 말해보시오. 내 들어주겠소. 제 물건인 운수병을 주십시오. 그것은... 안남국의 왕은 기뻐하며
맹렬을 극진히 대접하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으나 막상 그의 요구에 망설이며 주저하자 공주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까짓 보배가 제 목숨보다 귀중합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은 맹렬에게 운수병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후 맹렬은 초나라로 돌아가 초왕에게 많은 상을 받았고 운수낭자를 통해 용궁에 있는 아내의 소식을 전해 들었으며 매년 3월 15일과 9월 15일이면 서로 상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나저나 이 매 끼니 챙겨 먹는 것도 걱정인데 운수병 하나만 있으면 끼니 걱정은 없겠습니다. 그려. 소가면 한강의 남쪽, 정계산의 북쪽에 과천 관사가 있었습니다. 이 관사 뒤편에 간으로 오르는 큰 길이 나 있는데 이곳을 여우고개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과객이 이 길을 지나다가 몇 칸짜리 초가를 보았는데 집안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객이 안을 들여다보니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소가죽 위에 앉아 나무를 깎아 소의 머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과객이 선체로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쓸 데가 있어. 그리곤 소의 머리가 완성되자 과객에게 소의 머리와 깔고 있던 소가죽을 주며 이것을 한번 쓰고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과객은 장난으로 여기고 관을 벗고서 소의 머리를 쓰고는 발가벗은 몸에 소가죽을 입었습니다. 노인이 이만 벗으라고 했으나 그의 생각처럼 벗겨지지 않았고 그대로 한 마리의 큰 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은 그를 외양간에 메어 놓았다가 다음날 타고서는 시장으로 갑니다. 그때는 농사사철로 일이 많을 때였던지라 소가 된 과객은 비싼 값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과객은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이지 소가 아니라고 외치며 그간의 사정을 다 갖추어 말했으나 소를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의 울음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노인은 비싼 값을 매겨 50단의 배를 받고 팔며 소를 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를 끌고 무밭 가까이는 가지 마십시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곧바로 죽습니다. 소를 산 사람은 그러겠노라 하며 그 소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먼 길을 가거나 보습을 메고 땅을 갈다가 피곤해 숨을 헐떡이면 그때마다 채찍질이 가해지니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하여 아무리 하소연하고자 해도 주인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인간이라는 본래의 형체를 잃고 가축으로 변하고 만 것을 스스로 비관하여 죽으려 했으나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집의 말구유는 문 가까이에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물을 씻어 광주리에 가득 채워가지고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객은 물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던 노인의 말을 생각하고는 입으로 광주리를 쳐서 물을 땅에 떨어뜨린 뒤에 재빨리 몇 개를 집어먹었습니다. 물을 먹자마자 소머리가 저절로 떨어지고 소가죽도 저절로 벗겨지더니 완연히 발가벗은 사람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놀라 묻자 과객은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다시 여우고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엔 집은 없었고 다만 바위 아래에 배 몇 필만이 있었으니 여우고개라는 이름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군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평하며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황당한 이야기지만 인간 사실과 크게 비유된다. 세상 사람들은 혼미한 시대에 살며 올바른 길을 가고 간사한 사람의 꼬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한번 나쁜 사람의 올가미에 걸려 팔리고 나면 이야기 속의 소처럼 남의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그때는 수천 마디의 말로 변명을 해보아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으니 참 슬픈 일이로다. 그러니 마땅히 매사 조심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기꾼들은 참 득실득실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팔모야 광주. 영산국에서 5대 독자 붉은 선비는 어릴 때부터 서당에 다녔는데 그가 15세가 되자 영산각시와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후 붉은 선비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절에 들어가 3년간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스승이 붉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지 않으니 이 다른 날에 가면 안 되겠느냐? 아닙니다.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던 붉은 선비는 이를 거절했고 그러자 스승이 당부했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다가 목이 마르면 길 위에 맑은 물 대신 길 아래에 흐르는 물을 마셔야 하며 이후 길을 가다 보면 머루와 다래가 익어갈 터인데 먹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테지만 피하지 말고 그냥 계속 길을 갈 것이며 10년 묵은 나무 위에서 새파란 각시가 불을 꺼달라고 소리를 지를 터인데 모르는 척하고 불을 꺼주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스승의 알 수 없는 신신당부에 선비는 알겠다고 했으나 그 일을 모두 어기고 말았습니다. 붉은 선비가 불을 꺼주자 각시는 제주를 서너 번 돌더니 큰 대망신으로 변해 붉은 선비를 잡아먹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난 죄를 짓고 쫓겨난 선녀인데 맑은 물과 잘 익은 머루, 다래 같은 청정한 것을 먹고 불이 붙은 상태에서 포구를 타고 승천하려고 했던 것을 네가 방해했으니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그럼 제가 5대 독자이니 잡아먹히더라도 부모님께 하직 인사만이라도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붉은 선비의 사정에 태망신은 그렇게 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붉은 선비는 아내에게 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영상각시는 자신이 먼저 대망신에게 갈 것이니 손짓을 하면 그때 오라고 하고는 대망신이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붉은 선비를 보았느냐? 붉은 선비는 저의 남편인데 제 남편을 잡아먹으면 저 또한 살 수 없으니 남편이 없어도 평생 쓰고 입고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물건을 주십시오. 이에 대망신은 각시에게 팔모야 광주를 뱉어주었습니다. 이것의 쓰임새가 무엇입니까? 팔모야 광주의 8모는 각각 특별한 능력이 있다. 첫째 모는 볼품없는 하산이 명산이 되는 모, 둘째 모는 명산이 하산이 되는 모, 셋째 모는 없던 금전이 저절로 나오는 모, 넷째 모는 없던 사람도 저절로 나오는 모, 다섯째 모는 없던 집도 저절로 나오는 모, 여섯째 모는 금은 보화가 저절로 나오는 모, 일곱째 모는 없던 살림도 저절로 나오는 모이다. 마지막 모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건 알려줄 수 없다. 이걸 알려주지 않으시면 제 낭군님은 드실 수 없습니다. 미운 사람을 겨누면 저절로 죽는 모이다. 그래, 미운 건 너다. 이에 영상각시는 대망신에게 모를 겨누었고 대망신은 승천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대망신이 죽은 것을 본 영상각시는 손짓을 해서 붉은 선비를 불러 도인과 함께 대망신을 화장해 주었습니다. 못된 짓도 머리가 똑똑해야 할 수 있는데 세상 아둔한 대망신이 자기의 약점을 다 불어버렸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